IMF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5.5%로 예상을 했습니다.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,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했었는데 이 5.5%라는 전망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좋게 나왔고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었던 그 패드 쪽에서의 글로벌 경기 전망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정책 기관 중에서 패드하고 미국 재무부하고 IMF하고 월드뱅크는 팬데믹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 정책을 할 때 공조를 보이면서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했었던 정책 기구죠. 한 통속으로 봐도 된다라는 것이죠. 한숨 돌린 지금까지도 사후 관리에 비슷한 스탠스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오늘은 그 내용 쪽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신문에 나오는 뭐 우리나라 3% 성장률이 나타난다 해서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. 더더욱이나 FOMC 회의 직전에 이 지표를 공개하고 하루 전날에 그 IMF의 SNS에서 이 지표 공개한다 이렇게까지 홍보까지도 했었거든요. 이런 흐름 자체가 공조하는 모습이 아닌가, 그 하나의 스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핵심적인 그래프 내용의 타이틀을 보면은 다이버전트 리커버리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차별적인 회복 이것이 좀 키포인트인데 2020년의 하반기에 빠른 회복이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또 국가별로 틀리고 향후에 나타날 차별화 요소로 의료 접근성하고요. 그러니까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. 2021년도.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 지원의 접근성 그리고 정책의 위기 대응 방식 그러니까 국가별로 대하는 것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? 그것에 따라서 향후에 차별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.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국가별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 회복은 다 틀려질 것이다. 그러면서 한국 쪽의 대처가 좀 긍정적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.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2021년에 빠른 회복하고 중기 성장을 확인했다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5.5% 이거 대단한 것이죠. 그리고 2022년까지도 4%대라고 하니까요.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물론 이머징 마켓 쪽이 좀 더 크겠지만 그 나쁘지 않은 그런 속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래프를 IMF 쪽에서 제공한 걸 제가 가져왔는데요. 그래프를 보면은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작년 1월의 전망이고 실선으로 표시가 된 것이 그러니까 엊그저께 발표된 그 내용입니다. 그 선들 중에서 중국 쪽을 한번 보세요. 붉은색입니다. 붉은색 같은 경우는 쭉 빠졌다가 점선에서 쭉 이탈을 했다가 가장 빨리 점선에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. 3월에 이탈한 V자에서 바로 회복을 했다는 것이죠. 지난 4분기예요. 그래서 원래 계획까지 치고 올라온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죠.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죠. 다른 여타 국가들하고 비교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저 표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노란색 선이 중국을 뺀 나머지 이머징 국가고 푸른색 선은 선진 국가거든요.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보다도 중국이 빠르게 회복해서 원상 회복을 한 것이고 그 주변국들이 다 같이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경기 흐름이 한국이 가장 먼저 회복을 했고 중국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으로 회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표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IMF하고 패드 쪽이 거의 비슷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향후 글로벌 경제에서도 이러한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리포트 마지막 끝부분에 국가 부채의 재구성이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채권국하고 이 채무국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채무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. 그것이 G20이 합의한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. 우리가 3월 달 돌이켜보면요. 그 당시에 패드가 달러를 풀 때 각국 중앙은행하고 달러 수합으로 일단 도와줬죠. 그리고 미국 재무부하고 IMF하고 월드뱅크가 G20 공조를 해가지고 유동성 어려운 국가들에게 채무 연장 같은 걸 해줬거든요.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참했었습니다. 그렇다면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의 정책이 지금 이야무야 좀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강력하게 공조가 되고 있고
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자산 시장의 투자 관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글로벌 경제 성장률 5.5%까지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이 IMF 그리고 FOMC와 기조를 비슷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.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같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있을 FOMC 회의에서 향후 정책들에 대한 방향을 좀 윤곽을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첫 단추를 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정책 변화의 요인이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, 그러니까 정책 변화라는 것은 지금의 정책이 좀 수그러들거나 무슨 좀 유동성이 약화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놓고 봤을 때 이미 IMF 쪽에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넌지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정책 변화의 요인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키 팩터가 인플레이션하고 고용이거든요. 모두 다 정책 변화의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이고, 또 하나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. 미국 국채 보유 추입니다. 전체적으로 패드의 자산 규모는 정체고 약간 줄어들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국채 쪽은 계속 일사천리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미국 국채 매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. 지난주 기준으로 저 표에서 쭉 올라오는 저 꼭대기가 기울기가 거의 일정 상태인데 매주 일정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. 지난주에 4조 7,436억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면은 전주 대비 한 198억 정도 달러로 증가를 한 것입니다. 그것이 뭐 주간 단위로 조금씩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저 그래프에서는 조금씩이지만 198억 달러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. 그래서 현재 시점에 저렇게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, 이번 주에 미국 국채 공급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수치는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도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난데없이 뭐 바꾼다. 이건 상황도 그렇게 수치상으로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상황이 아니고 물리적으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렇다면은 이번 회의는 정책 흐름이 재확인되는 과정, 그리고 첫 단추는 IMF가 꼈고 오늘 밤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패드가 또 공식적으로 한번 코멘트를 날려줄 수 있고, 정책이 그래서 지속되고 그것이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하고 조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이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정책을 재확인하고 시장이 좀 안정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사실 요즘 장이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게 되잖아요. 이제 좀 안정을 찾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? 네, 그래서 그렇다면은 미국 국채 시장을 약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시기에 따라서 미 국채 발행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3분기까지는 채권 시장 자체적으로 부담이 돼서 가격이 하락하는 정도, 그 정도의 움직임이었는데 4분기 이후부터는 약간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.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른 자산 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외국인 매도 약간 좀 거칠게 나오고 있는데 그 연속선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선물 가격 추이를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. 작년부터요. 푸른색 타원을 보면은 작년 3월에 팬데믹 당시의 모습인데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충격을 받을 때 급락하고 다시 회복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채만이 또 큰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두 개의 푸른색 타원이고, 옆에 분홍색 타원들은 그것이 그 이후에 좀 자산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국채 공급 때마다 시세가 점진적으로 수급 부담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끝에서 두 번째부터는 공급 일정에 맞추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있죠. 너무 하락을 하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하고 더불어서 국채 시장에 도움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가격이 반등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. 저 모습이 나타나면 주식시장은 꼭 하락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미 국채 입절 때마다는 약간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고 그것이 이번 주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올해 초에 좀 금리 급등에 의해서 저 투매가 나타나는 모습 이후에 반등을 하는 양상인데 오늘 회의가 FOMC 회의가 지나면서 정책을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저쪽에서 채권 시장의 안정권으로 다시 재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. 그렇다면 미국 채권 시장이 안정되면 글로벌 유동성 안정되고 그렇다면
역시 마찬가지로 이머징 마켓과 우리나라 쪽에서 거친 모습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초반에 언급드렸던 IMF 글로벌 경기 전망을 이 대목에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글로벌 정책기관의 공조, 그것을 IMF가 첫걸음을 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패드가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 분위기로 가고 그것이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정책을 끌고 가는 또 하나의 축, 미국 재무부가 분기 정책 보고서가 2월 1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옵니다. 그렇다면 이번에 좀 안정을 시켜놓고 또 하나 붐업시키는 그런 정책의 힘을 다시 확인하고 시장이 신뢰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. 다음 주 초까지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FOMC 회의 이후에 2월 1일에 또 정책 보고서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이 점이 안정성까지 가지고 올지 여부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위원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